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대 입시 클리닉의 대표이면서 여기 이제 예체능 입시 수능 전문관에 같이 입시 전략도 분석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소개드리면 제가 또 이천 청솔 기숙학원에서 세대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민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좀 제가 토크 콘서트 혹시 제 강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한 분도 없으신가요? 계세요? 우리 여학생도 봤어? 어쩐지 계속 이렇게 막 딱 많이 봤구나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딱 왔었는데 되게 무겁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이렇게 좋게 하고 싶고 한데 참 이 재수라는 의미 자체가 좀 쉬운 주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좀 무거운 주제지만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제가 네 가지 주제로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글을 혹시 어제 제가 강연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설명회 예비 고3이 가도 되나요? 그래서 누가 어머니께서 써줘 혹시 오셨나요? 있나요? 혹시 그럼 글을 올린 학생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재수생 중심으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다만 미리 예비 고3 친구가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긴장감을 듣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그냥 재수생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네 가지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최대 재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냉정한 이 자리에 사실 합격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지하게 불합격의 원인이라고 한번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가 왜 재수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걸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이렇게 좀 질문하게 되면 좀 얘기도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하게 됐으니까 정시냐 수시냐에 대한 되게 고민도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히터를 좀 끌까요? 덥죠? 네, 그죠? 혹시 팀장님 밖에 좀 꺼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냐 수시냐에 대해서 한번 선택해 보고요. 마지막 2020학년도 최대 입시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딱 시간은 좀 오버되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또 다음 연사님께서 계시니까 시간 맞춰서 하고 혹시 시간이 좀 더 허락이 된다면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재수의 의미라는 타이틀부터 제가 이제 할 텐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다들 보니까 어머님들 보시니까 되게 좀 눈시울도 벌써부터 재수란 단어 하니까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한 것들 지나가고 대전에서 왔는데 굉장히 부푼만 갖고 오늘 버스 타고 왔을 거 아니니, 그치? 참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왜냐면 저 다음으로 대학에 대한 등급이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재수 기왕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는 죄인이야,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좋은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다가왔다는 생각으로 제가 의미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최대 입시가 왜 요즘 최대 재수가 왜 자꾸 이렇게 좀 빈번하게 예전보다 자꾸 인문 자연계도 재수의 의미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번에 특히나 불수능, 그죠? 다 공감하시죠? 그쵸? 불수능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제 등급이 뚝 떨어지면서 이미 지금 메가스터디 저기 양지에 있는 메가스터디나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리가 다 찼어요. 이미 선행반부터. 그러니까 재수가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쪽을 보면요. 근데 왜 이렇게 뜨거운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년 이제 수시 경쟁률 분석 자료를 먼저 소개 좀 드릴게요. 지금 잘 보이실 텐데 전국 수시 경쟁률이요. 최대 쪽은요. 11.02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최종 경쟁률은 특히 서울권대학은 18대 1. 그 다음에 수도권은 23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공무원 뽑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럼 바로 정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정시. 자, 정시는요.
서울권대학교 한 7.5대 1, 그 전체 전국 통합 경쟁률이 7.35대 1입니다. 자, 제가 이걸 소개를 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대 의예과 정시 평균 경쟁률이 3.9대 1입니다, 작년. 평균 3.9대 1이고요. 스카이를 포함해서 15개 대학의 주요 대학이죠. 평균 경쟁률이 작년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그 유명하다는 막 한양대, 성대, 서강대 막 정시 막 평균 경쟁률이 얼마 안 높아요. 4.4대 1입니다. 4.4대 1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시 기준으로 7.35대 1이고요. 수도권까지 본다면, 수시로 본다면 엄청나게 인기가 너무 높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이 체육대학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가고 이런 게 좀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회가 바뀐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좀 약간 필수의 느낌으로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률이 심한 거죠. 네. 특히나 내가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체육대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 지금 세대 재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뭐 이렇게 무겁게만, 그럼 재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약간 저는 이런 개념보다 약간 또 달리 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재수 자체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서울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높은 거지,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지방 대학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문대도 있고, 뭐 평생교육원도 있고, 전산원도 있고, 막 있습니다. 4년제 학사 학위 따는 건 편입까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수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왕에 스카이나 혹은 네임밸류가 있는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 재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냐면요. 저는 이런 필수다 선택 이런 말보다 저는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좀 간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학을 어디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데, 그치? 전문대 지금도 이제 막 추가 모집하고 막 그래요. 돈만 내면 강남에 여기 뭐 어디 뭐 전문대들 같은 경우에 아니 동서울대도 있고 영재대도 있고 막 추가 모집합니다.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자체가 저는 사회적 어떤 그 재수라는 의미 자체가 세대 입시를 포함해서 점점 더 이제 투자의 개념, 선투자의 개념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좀 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내가 그냥 불합격해서 단순하게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보니까 뭐 상담하는 친구 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뭐 고개 숙이고 막 이러고 있길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2020학년부터 열심히 하는데 좋아. 모든 과거 청산하고 지금부터 하면 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냉정하게 불합격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봤어요.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도 봤습니다. 제가 왜 이거 얘기는요 되게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체대 입시 특히 정말 바보같이 학생들 뽑는다고 생각해요. 예, 저 녹화하고 있지만 정말 바보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더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여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게. 운동처방관리학과와 운동건강관리학과의 차이점을 이야기시키는. 자,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우리 남학생 왔으니까 스포츠 응용산업학과하고 스포츠 경영학과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름만 다르고 똑같아요. 거의 뭐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는데 저 설명을 하면요 저도 몰라요. 저는 왜 이렇게 열받냐면 특히 이번에 가장 극대화됐었던 학교가 어디였습니까? 숭실대학교도 비슷할 수 있어요. 더 한국체육대학교라고 들어보시죠. 그죠? 한국체육대학교의 과가 어떤 과가 있냐면 특수체육교육과, 그렇지, 운동건강관리학과,
사회체육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사회체육학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입결이 제일 낮았던 과가 어딘 줄 아세요? 올해? 어디였을까요? 입결이 제일 낮은 과. 특수체육교육과. 이번에 제일 낮은 과가. 네. 그 예비 4번으로 붙은 남학생 점수는요, 노인체육복지나 사회체육에 더했을 때 그냥 예비도 안 나오는 점수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눈치작전의 승자이면서 네, 아주 오늘 잘 타고난 케이스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거의 예를 빼서 그냥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하고 사회체육학과하고 뭐가 차이점이 다르냐. 물론 미묘하게 학과 커리큘럼상 보면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 이 학과 모집의 문제, 저는 제일 잘하고 있던 대학이 그나마 그래도 경기대학교는 조금 이제 그거에 문제점 인식을 해서, 원래 경기대학교가 6개 학과가 있었던 거 아세요? 원래는? 알죠? 그죠? 체육학과, 뭐 스포츠 경영학과, 사회체육학과, 그 다음에 경호보안학과, 뭐 레저 스포츠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던 게 어차피 전형 과목 다 똑같은데 선택하게 만드니까 이게 눈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입시 자체가. 네, 그래서 스포츠 경영학과가 제일 높았는데 그게 빵꾸가 나면서 제일 낮은 입결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학부제로,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부로 한 거고요. 교직이수가 된 이제 체육학과만. 그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라고 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방송이나 뭐 체크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막 떠들어댈 수가 없었어요. 좀 민감한 주제를 생각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여기나, 그런 것 때문에, 눈치작전 때문에, 막, 어떡하지, 한 책을 쓰고 싶은데, 몰라, 좀 낮추자. 백석대 스포츠과학부가 엄청 점수가 올라갔고요. 네. 나군에 오히려 경기대 체육학과보다 스포츠과학부의 입결이 더 높았어요. 네. 어이없는 결과들만 나왔죠. 저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 중에 불합격의 원인 중에는 이런 사회적, 학과적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는 상담하면서 저한테도 이제 재수 컨설팅 같은 거, 우리 아이가 정말 재수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첫 질문이 우리 아이한테 이 질문 저는 던져요. 너가 이렇게 재수를 하는데 정말 너는 재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뭐겠니? 뭘 것 같아? 대답하기 어려워. 어려운 질문 아닌데, 그치?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재수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패로 봤을 때. 근데 물론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도 너무 잘했고요, 운동도 너무 잘했고 성실해요. 근데 잠깐 고3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실패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본다면, 그렇게 잘 보던 아이가 그 수능날 얘가 너무 뭐 우왕청심 잘못 먹어가지고 화장실만 가다 끝났어요. 수능이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자, 이런 케이스 들어보면 정말 어떤 거죠? 수능 재수를 정말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9월달 모의고사 때 저도 기숙한 애들 상담 이렇게 보면요, 1111 맞아요. 막 야, 너는 이미 서울대는 그냥 가겠다. 연구된 안전빵이야. 이런 상담했는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국어 5에 뭐 수학, 영어 111 이렇게 나온 거야. 511. 물론 좋은 점수긴 하겠지만 갑자기 이제 실수한 케이스가 되겠죠. 잘하다가 정말. 아니면 정말 눈앞에 두고 고려대학교 딱 이제 합격이 눈앞에 있는데 높이뛰기 막 파울 먹고. 네, 그런 아이들 있어요. 이대 막 매볼 딱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파울 막 이러니까 이대가 눈앞에서 막 없어지고. 네, 이게 정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아이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좀 가혹하죠, 그렇죠? 세대체 이렇게 좀 어려운 건데, 그런 아이들은 저는 반드시 전 재수를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상담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하나 있냐면요, 제가 이제 종이 하나 이제 저희 양식 하나 주고, 너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3이라 생각하고 뭐 했는지 좀 적어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럼 내가 막 기억합니다. 이것저것 적어봐요. 그래? 한번 보고, 너 수요일날 6시에 이거 공부한다고 써놨는데 무슨 공부했냐 했더니 막 기억을 못해요. 무슨 과목인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적으라고 하니까 적은 거고, 심지어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건 좋다. 그러면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니? 저 진짜 수학도 하나도 안 했고요. 벌써부터
저 수학은 이미 포기할 거고 국어, 영어, 탐구 중에 뭐부터 열심히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을 막 해요. 그러니까 벌써 좀 편한 길을 막 찾으려고 하죠. 나는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재수를 하는 아까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그냥 떨어져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데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수를 하는 건데 이미 편한 것부터 생각하는 거.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요. 저는 재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벌써부터 수학은 안 할 거예요. 이러고. 탐구는 하나분만 할 거고요. 네. 영어는 한 4등급만 관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국어는 그러면 몇 등급 맞아야 숙제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못 가? 그래서. 그런 마인드면 안 돼. 그래요. 물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을 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마인드 자체에서 정말 재수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마인드와 어떤 사회적 문제 말고, 자, 내가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이제 이렇게 막 적으시고 하는데, 어머님 혹시, 우리 아이는 안 오셨죠? 그죠? 안 왔죠? 네. 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분을요? 어머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약간 입시 전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이거는 분명히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남학생은 어떨 거 아니에요? 성적도 안 나고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일단 실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알만 하다가 또 다친 거고 그러면서 실기 때 준비를 그리고 그러면 성적이 왜 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자,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안 물어볼게, 알았지? 자, 근데 어머니 제가 아버님도 이렇게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그래요. 아이들한테 제가 너 왜 떨어졌다 생각해 물어보면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러면서 뭐가 안 맞았다라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노력을 안 했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 제가 이제 원래 토크 콘서트 같은 거 초반에 할 때 동기부여에 대한 강의를 한 1시간 해요. 근데 결론은 그거거든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예요. 그러니까 재수의 성패는 정말 이제 고3 때는 내신 관리하냐, 진짜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으니까 사실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재수를 하게 되면서, 이 공통적인 수강하는 시간 제외하고, 보통 많이 잠자는 시간 빼면요, 한 9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총 공부 시간은요,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면요, 한 18시간 정도 거의 확보할 수 있어요. 6시간 잔다는 생각하에 본다면요. 최대 그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얼마나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로 공부하지 않고 머리로서 공부하는 습관으로서 공부한다면 이게 사실은 성패가 갈려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틈나는 대로 이제 실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최대 입시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나는 무조건 열심히 했다 이거야. 난 잘했는데 그냥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면은 그냥 또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의 저는 그래서 열정의 반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어요. 근데 조금 비율을 적어 보니까 약간 부모님들이 더 많이 오신 느낌이에요. 이걸 가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막 얘기도 안 듣고 막 그쵸?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와서 막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냉정하게 저는 이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분명히 노력의 부재도 있을 것이며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어떻게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그냥 똑같은 시간에 노력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떤 방법적인 문제와 근데 이 재수에는요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내 시간으로 정말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다면 이 원인은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파트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재수를 하기로 결정을 딱 마음 먹었어요. 네, 마음 먹었는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정시를 해야 될 것이냐, 수시를 해야 될 것이냐. 벌써부터 막 지금 최대 스크린의 질문글 보면요.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수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막 고민도 많이 있을 거고. 네,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내가 작년에 수시 6번의 기회를 하나도 안 넣어보고 그냥 너무 정시만 매달린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주제로 최대 입시에서 과연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고3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수생 중심으로 철저히 봤을 땐요, 저는 솔직히 수시는요, 재수하고는 안 맞다고 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작년에 갈 수 있었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못 갔기 때문에 정시까지 갔고, 정시를 대부분 준비하던 애들이 거의 99%입니다. 네.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내신이 2등급 이상 된다. 그러니까 1에서 2 정도 된다.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고3 포함해서. 있어요? 없죠? 그럼 거의 이제 학종은 날라갔습니다. 이제 거의. 네. 자, 근데 여기서 뭐 이쪽 강남 쪽이니까 그래도 제가 뭐 현대구나, 휘문구나, 분당 서영구나, 천안 북일구나, 괜찮은 학교에 다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내신이 좀 낮아도 학종을 써보아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뒤에서 또 우리 박성 원장님이 한번 좀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실기를 내가 5종목 중에서 4종목을 완벽하게 막 만점 맞고 하나는 조금 아쉽다. 이런 친구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실기 때문에 떨어진 분도 있을 거고. 네. 수시는요, 재수생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 요즘 되게 그 강남가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제 상담하시는 선생님 좀 계시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요즘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네. 자, 네. 네. 요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대치동에서 네, 엄청 유명한 선생님인데 대신 뭐 단점은 있습니다. 좀 가정 파괴가 좀 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있는데 제가 이런 선생님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이랬으면 학종 다 됐을 거예요. 네, 좀 무거운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다행히 좀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얘기하던 게 재수는 이퀄 정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에 대해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나와서 아이들 관리하지만 성교 기숙학원에서 이천에서 할 때는요, 수시는 이미 됐다라면 더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막상 6월 모의고사 가면은 괜히 불안하고 하니까 선생님 수시 한번 써볼 데가 없을까요? 괜히 얘기되고 또 고3 때 그런 잘못된 방법을 또 이제 가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능까지 열심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뭔가 수시를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이렇게 탈출구, 그 힘든 막 그 장기적인 레이스를 뭔가 그렇게 풀어내려고 자꾸 나중에 점점 그런 생각 합니다. 지금은 막 다 될 것 같은데 뭘 해도. 그치? 다만 판단은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고 학생부만 딱 검토해보면요 이미 답은 나와요. 네. 저도 되게 애매한 게 뭐였냐면 작년에 그 청솔에서 재수해서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합격한 아이가 수시로 간 거예요. 되게 재밌죠.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 체조도 없는 동국대 책이 수시로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그 수시 상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가져와 봐라 했는데 뭐 괜찮은데 한번 써보자 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맥이 좀 빠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왜냐면 열심히 수능 준비하다가 수능 체조도 없는 동국대 체육교육과 수시로 합격을 해버리니까. 네. 근데 그런 아이는 고3 때도 붙을 수 있었던 애였어요. 걔는요. 대명고등학교 아이인데 막 응원부 주장도 하고 있고 되게 커리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는 안 써봤더니 전혀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재수지만 수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2020학년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의 마음의 어떤 가짐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를 해야겠느냐라고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자, 시간이 금방금방 잘 가네요. 벌써 25분 갔네요. 자, 빠르게 가는 거죠. 수능 과목 중요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최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탐? 그 마지막 수학은 얘기 안 하니? 국어, 영어, 탐구,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재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데 가려고 모인 건데, 자, 우선 들어보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한체대, 동국대, 그리고 올해부터 참 어이없는 게 경기대, 네. 그 다음에 지방 쪽 가면은 뭐 충남대, 뭐 이런 대학들의 공통점이 뭐세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수학이 필수로 반영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수학을 하나 이건 아닌데, 저의 조심스러운 예상 중에 하나는 올해도 국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저는요, 카메라 녹화도 됩니다. 저는 이 사설교육학원계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뭔가 좀 유착이 되어 있지는 않나. 야, 어렵게 좀 내줘. 그래야 막 재수생들이 막 나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어렵게 나올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세대 입시에서 아까 선택적인 과목 뭐 할 수 있고 수학이 국어가 만약에 어렵게 나왔을 때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친구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수학 우선 안 한 애들은요 진짜 거의 답이 없었어요. 국어 막 5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수학도 안 했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믿었던 생윤과 윤사가 만점 나올 줄 알았더니 어머나 2개나 틀렸네. 100분이 몇 프로야? 70몇 프로가 뚝 떨어집니다.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영어까지 69점 맞아서 4등급 나오는 게 되게 많았어요. 69점 맞아서. 네. 너무 억울하죠. 그쵸? 그럼 뭐 단국대 이런 데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한 5등급 정도에 한 영어 4등급 정도에 탐구 망한 애들이 몰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명지대, 숭실대, 가천대 이런 데는 엄청 몰립니다. 네. 정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억장이에요. 그런데 실기도 수능 끝나고 준비했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저는요, 수능 과목의 중요도는 첫 번째는 최대 입시에선 탐구 영역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네. 탐구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재수잖아요. 그쵸? 고3 아이들 같은 이제 진도를 맞춰서 막 가야 되니까 미리 선행학습하는 게 선택적인 건 하지만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요, 언제든지 어떤 과목을 봐도 50점 내지 47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관리할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생각 되게 많이 하면요, 먼저 국어랑 영어랑 먼저 1, 2등을 만들어 놓고 6월 달부터 탐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6월 달 딱 시험 봤는데 몇 등급 나와요? 한 4등급 나오고, 한 영어 한 3등급 나옵니다. 아직 나의 수련이 부족했어. 탐구는 9월 이후로 미루고, 국어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요. 어떻게 돼요? 9월 달에도 여전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탐구는, 엄마, 나 아무리 탐구 포기하고 수학 조금 해서 시립대나 성대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믿었던 이제 국어가 망하고, 이제 어디를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탐구도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되게 애매한.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 덕성여대에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탐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탐구는요, 가장 정직한 과목입니다. 특히나 저는 왜 탐구에 대해서 왜 강조했냐면,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가서 좀 질문도 하고 싶고 그런데, 탐구가 공부한 만큼 좀 점수가 좀 잘 오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부에 대해서 어떤 성취도가 금방 나오는 과목이죠. 그래서,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어떤 재수의 어떤 성취감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할 수 있는 과목인데, 그걸 뒤로하고 먼저 막 국어랑 영어랑 했는데, 국어 오늘 1시간 공부했으니까 1점이 오르겠지 막 기대합니다. 2시간 했으니까 2점이 오르겠지. 네. 끊으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하겠지 했는데 어떻게 6월 달에 딱 봤는데 또 5등급, 4등급 나왔어. 근데 집에서 눈소리는 쟤는 공부해도 뚝뚝 풍성이라고 나왔네. 그럼 애가 막 불안해하죠. 네.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두 가지 갈릴 게 나와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구나.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 막 재수 상담할 때 괜찮아. 야, 누구나 그 시기에 공부해서 1, 2등급 다 나오면 다 재수하지. 아니야. 공부는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탐구가 가장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저는 수학을 얘기합니다. 수학. 국어하고 영어는 여러분들 꾸준한 장기적인 레이스예요. 독해 능력이 안 되면요. 국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성적 잘 안 올라옵니다. 근데 아이한테 막 성적 왜 이렇게 안 나왔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자, 결론부터 탐구,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국어, 영어는 열심히 해줄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탐구에 조금 더 놓고 해놓는다면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국어가 막 6등급 나왔어요. 근데
수학 원점수 3등급 몇 점이에요? 한 75점 정도 3등급 나오잖아요? 탐구 1, 2면 어디 쓸 수 있어요? 2대. 숙대. 여학생들 다 쓸 수 있고, 남학생들 어디 쓸 수 있어요? 한국 교원대 막 이런 데 막 쓸 수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물론 특정한 예를 들어드렸지만 항상 잘 될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당연히 국어 잘 나올 거야. 수학은 포기했지만 난 국어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잘 나올 거야.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탐구, 수학, 국어, 영어 수입니다. 자, 공부의 비중을 그렇게 두라는 거지 탐구만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져가라는 얘기고요. 탐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언제든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9의 연장선이 2020입니다.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뭐 조금 뭐 실기 바뀐 건 있는데요. 2021부터는 조금 수학의 개념이 바뀌어서 좀 이제 제도가 바뀌지만 거의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맞춰서 어느 정도는 보는 게 좋은데 그거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 대비 경쟁률이 되게 낮았던 대학은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한 세대 특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고요. 네. 그러면 좀 높았던 대학들 좀 있어요. 생각보다.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순천향대학교, 뭐 순신 이런 데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물론 뭐 입결 같은 건 비슷할 수 있지만 작년에 결과가 낮았던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국대, 스경 막 이런 거는 엄청 낮아요. 지금 입결이요. 막 처음에 제가 예상한 코트가 860 이렇게 했는데 지금 30점대까지 추가 합격 마지막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거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자, 스카이 체육교육과는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내년부터 2021부터 서울대학교 전공이 이제 두 종목으로 축소되고 실기 변별이 좀 올라갑니다. 혹시 여기 고등학교 2학년 친구 있으면요 실기 준비는 좀 철저하게 해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체육교육과 생각보다 점수 어땠어요? 입결이요? 조금 낮았죠? 예전에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네. 낮았어요, 올해. 왜? 겁났거든요. 수능 85%라고 하니까 막 쓰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수능으로 몰렸어요. 네. 체교과가 입결이 좀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보다 면접의 별로이 좀 높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얘기해 줄 건데, 자, 그럼 결론은 뭐겠느냐? 지금도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수능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실기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수능 먼저 했다가 실기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고민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입시는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작년 합격생 평균 그런 거 몇 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작년 합격생 평균 기록이 마이너스 8감입니다. 8감. 그러니까 뭐냐면요. 거의 웬만큼 만점 다 맞았다는 거예요. 1감씩 했다는 거예요. 4종목씩 1, 2감 정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적도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수학 평균 등급이 1.7등급이에요. 1.7. 다 1아니면 2예요. 네. 그러니까 좀 높으면은 국어가 좀 더 서울되고요. 평균 등급이 2.4등급이거든요. 고대 체육교육과가. 네? 그러니까 2 아니면 3 정도의 수학 한 1, 2. 탐구 1, 2 정도에 이렇게 됐던. 영어는 조금 낮았어요. 영어는 한 2.8에 3. 그러니까 2에서 3등급 애들이 많았고요. 네. 두 마리 토끼를요, 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세상이 학원이 뭐 수능하는 학원이잖아요. 근데 실기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시간에 쫓겨서 사실 좀 제가 준비한 레퍼토리를 좀 아쉽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했던 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재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그거는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9학년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시 분석하시고 정말 내 목표하는 대학에 열심히 들여다보면 아까 저기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는 그래도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 하나 들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앉으셨다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올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볼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가슴 울림들이 좀 있었다라면 저의 강연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